지구의 역사는 지구가 형성된 첫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구의 역사는 거의 46억 년 동안 펼쳐져 왔습니다. 대규모 멸종과 재앙적인 사건은 물론 안정의 시기도 있었지만 지구는 진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신비로운 푸른 행성인 지구는 오늘날 유일하게 인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의 탄생과 진화를 되돌아봅니다. 시간 척도를 보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 수십억 년과 수백만 년의 값을 12시간, 즉 다이얼을 한 바퀴 돌리는 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지구의 첨삭은 00시 00분에 발생하며 2022년은 12시 00분으로 표기됩니다. 이 12시간 동안 우리는 하대하기, 고생대, 원생대, 신생대, 파네로기의 4가지 연대기를 건너게 됩니다. 여행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구 형성의 신비와 지구를 독특하게 만드는 모든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을 구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기는 하대한 시대로 5억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지질학적 시간의 가장 오래된 구분입니다. 여기에서 12시간 시기가 시작됩니다. 00시 00분 지구의 생성, 45억 4천만 년 전 태양의 형성과 함께 지구의 첨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분자의 구름의 작은 부분이 중력 붕괴되어 우리 별이 나타났습니다. 가스와 먼지의 원반이 어린 천체의 주위에 형성됩니다. 이 알갱이들은 천천히 서로 뭉쳐서 행성의 첫 번째 열매인 행성계가 될 때까지 작은 고체 물체를 형성합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이 행성체는 지름이 수 킬로미터에 달하며 결국 원반의 먼지를 제거하면서 행성의 배알을 형성합니다. 궤도가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궤도를 따라 뭉쳐질 물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거대해집니다. 태양으로부터 일정 거리가 지나면 행성들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구름의 가스를 끌어당기다가 스스로 붕괴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스 거인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은 더 작기 때문에 가스는 없고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핵만 있습니다. 태양에 더 가깝게 형성되는 행성은 텔루르 행성이라고 불리며 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궤도가 교차할 때 격렬하게 충돌하여 4개만 남게 됩니다. 바로 화성, 금성, 수성, 지구입니다. 이 모든 행성의 형성은 1억 년 동안 지속됩니다. 달의 형성, 원시 행성인 테이아는 지구와 같은 거리에 있는 우주의 안정지대에서 방황합니다. 행성 화성의 크기에 도달하면서 테이아는 다른 행성의 중력 영향으로 불안정해집니다. 궤도는 혼란스러워지고 45억 2천만 년 전에 형성된 젊은 지구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충격이 너무 심해서 테이아의 철심이 지구의 중심부로 곤두박질 칩니다. 행성의 나머지 부분과 지구 멘틀의 일부가 우주로 방출됩니다.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이 모든 물질은 결국 모여서 약 22,500km의 위성인 달을 탄생시킵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키고 조성 마찰 현상에 의해 동일한 움직임을 느리게 하는데 이는 현재 하루가 6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1년이 1434일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각의 형성, 달이 형성된 지 6천만 년 후 지구 표면은 적당한 크기의 천체와 충돌하여 열을 방출하는 중요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아직 거의 붕괴되지 않은 칼륨이나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도 열을 발생시키며 충돌로 인한 열에 더해집니다. 초기 지구는 매우 뜨겁습니다. 이 열을 배출하지 못한 채 저장되어 암석을 녹이고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합니다. 지금까지는 물리적 화학적 구조가 매우 균질했지만 지구는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무서운 원소인 철과 니켈은 마그마 바닥에 바닥으로 가라앉아 중력의 영향을 받아 행성 중심에 축적되어 금속 코어를 탄생시킵니다. 더 가벼운 원소인 규산염은 표면에 남아 지구 멘틀을 형성합니다. 조금씩 지구 표면에 마그마가 굳어지고 멘틀에 지각이 형성됩니다. 두께가 1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곳곳에 갈라져 판으로 분리되는데 이것이 바로 미래의 대륙입니다. 멘틀은 액체로 남아있으며 지각은 마그마에서 뗏목처럼 표류할 수 있습니다. 천만 년이 흐른 지금 금속 핵 내부에서는 움직임이 전류를 일으키고 그 자체로 자기장을 유도하며 자기장은 전기장을 제공함으로써 유지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거대한 자기장은 생명체의 해로운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합니다. 후자는 수소, 질소 또는 물과 같은 가벼운 원소를 지구에서 멀리 날려보냅니다. 보호막 덕분에 대기가 유지되고 최초의 생명체가 이온화 입자로부터 보호됩니다. 바다 형성의 시작. 44억 년 전 지구는 서서히 냉각되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표면은 분화구, 산, 화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풍경은 비옥합니다. 침을 뱉고 기침을 하는 지구처럼 화산은 마그마에 포함된 가스와 수증기를 방출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온도가 너무 높아 물은 기체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서서히 온도가 350도로 낮아지고 매우 높은 압력과 결합하여 수증기가 응축되어 비로 변합니다. 지구에 내린 최초의 비, 폭우, 대기 중 수십억 개의 물 분자가 액체가 되어 아래로 떨어집니다. 물은 바위 지형을 뚫고 산을 따라 분화구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구호의 낮은 지역에 물이 축적되어 지구 표면을 덮고 최초의 호수와 바다가 탄생합니다. 바다의 총 부피는 5천만 년 후에 형성될 것입니다. 다음 주요 시기는 15억 년 동안 지속된 고대로 일반적으로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후기 대폭격. 40억 년 전 운석과 해성의 충돌로 지구가 팽창하는 긴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를 대후기 폭격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거대 행성들의 궤도가 재편되면서 외부 태양계의 일부 행성들의 궤도가 불안정해집니다. 그중 일부는 텔루르 행성과 충돌할 때까지 안쪽으로 향합니다. 충돌 크레이터는 달, 화성, 수성, 지구의 표면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격렬한 충돌은 특히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는 프랑스 크기, 즉 1000km에 달하는 소행성에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 시 방출되는 에너지는 바다의 일부를 증발시킵니다. 최초의 생명체의 출현. 액체 상태의 물은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와 물과 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구는 단순한 유기 분자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생명체와 같은 복잡한 분자로 진화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당시 방출되는 태양 에너지는 현재보다 20에서 30% 낮았습니다. 38억 년 전 지구의 대기가 지금과 같았다면 지구는 수백 년 안에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태양 복사의 낮은 강도는 온실가스로 가득 찬 대기로 인해 대부분 보상이 됩니다. 태양이 더 차가워지면 생명체가 덜 발달합니다. 이산화탄소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탄산염의 형태로 침전되며 산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없으면 대기의 구성이
오늘날보다 이산화탄소가 10배에서 100배 더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메탄이 이산화탄소로 변환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메탄은 대기 중에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온실가스의 상당한 존재 덕분에 지구는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태양에도 불구하고 액체 상태의 물은 지구 전체에 존재합니다. 최초의 세포가 등장하고 최초의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무대가 바로 바다입니다. 수많은 남조류, 즉 청록색 조류가 조수의 극한 사이의 해안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육지의 풍경은 오늘날 토성의 타이탄 달과 묘하게 닮았습니다. 산소 광합성의 출현. 수많은 남조류는 스토라마톨라이트를 만들어 대기를 채우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석회질 구조물은 콜리플라워를 닮은 물결 모양이나 군집의 형태로 생명체에 의해 표시됩니다. 광합성, 즉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산소를 방출할 수 있는 이 유기체는 화학 반응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탄산칼슘을 침전시킵니다. 미세하게 축적된 입자는 탄산염 시트 형태의 스트로마톨라이트 형태로 형성됩니다. 이 표면에 시아노박테리아, 중간층의 광합성 박테리아, 하층의 염기성 박테리아 등 세 가지 미생물 군집으로 구성됩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물속에 나타나고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이들은 가볍고 일시적인 에너지 태양 복사를 사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저장 가능한 에너지인 탄수화물로 전환했습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노폐물인 산소, O2가 생성됩니다. 35억 년 전에 생성된 이 산소는 생명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따라서 특정 유기체는 이 노폐물을 신진대사에 포함시킬 때까지 적응했습니다. 처음 형성된 산소 분자는 대기 중에 즉시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에 포함된 철과 반응하여 액체 매질에 국한된 산화철을 형성합니다. 10억 년이 지나서야 바다가 철분으로 포화 상태가 되면 대기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대륙 형성. 대륙의 건설은 물속에서 시작됩니다. 첫 대륙의 해저 출현은 판구주론의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3억에서 4억 년 동안의 해양 활동으로 두께가 최대 50km에 이르는 점진적인 용암 더미인 해저 고원이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고원은 그 무게 때문에 상부 멘틀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등방성의 법칙에 따라 멘틀은 스스로 균형을 재조정하여 밀도가 낮은 고원을 위로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퐁골라 빙하. 대기에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는 온난화 기후에서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감소하면 온실 효과가 감소하고 빙하기가 발생합니다. 퐁골라 빙하는 유황 동위원소와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지구 대기의 산소화가 조기에 은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성칸브리아기 및 하대양기와 함께 원생되는 지구 역사의 85%를 차지합니다. 이 매우 긴 기간 동안 최초의 다세포 생명체와 최초의 동물이 탄생했습니다. 지구가 형성된 지 20억 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12시간이 조금 넘고 1년은 714일입니다. 지구가 형성되는 동안 화학 원소는 분리되거나 농축되어 일부는 금속 핵에서 다른 일부는 암석권 멘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판구조론이 발생하면서 특정 광물이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온도와 압력 조건이 제공되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형에는 1500개 광물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생명체가 산소를 생산하면 광물에 새로운 조건이 제공됩니다.
지구 표면에 노출된 광물은 산화되는데 이는 광물 세계에서 중요한 단계로 2,900개의 새로운 광물이 출현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도 특정 광물을 생산합니다. 결국 4,400개의 광물이 지구의 지형을 덮게 될 것입니다. 판구조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구 표면은 수평 운동뿐만 아니라 수직 운동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뜨거운 마그마인 코마티테이트는 지각이 냉각되면서 표면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중력으로 인해 마그마 암석은 가라앉아 수직 구조를 형성합니다. 25억 년 전에 코마티테이트가 사라지면서 수직 지각도 사라졌습니다. 수평 운동만 남았고 지구는 이제 다른 유형의 암석을 생산합니다. 대기 중 산소 확산. 산소의 농도는 생명체의 출현으로 인해 수백만 년 동안 서서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소는 극미량으로 존재했습니다. 24억 년 전 지구는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최고조에 달한 대산화위기, 즉 산소 대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산소 농도는 0.001%에서 약 20%까지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조류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가 바닷속 철과 반응하여 물이나 대기에 축적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해양 철분이 고갈되고 산소가 바닷물에 가라앉은 후 대기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혐기성 유기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생태 위기입니다. 또한 산소는 대기 중 메탄과 반응하여 산화됩니다. 메탄의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의 감소는 냉각과 연속적인 빙하를 유발하며 눈덩이 지구입니다. 대빙하. 생명체는 기후를 냉각시키고 빙하와 해빙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24억 년 전 지구는 역사상 가장 길었던 첫 번째 빙하기를 경험했습니다. 지구 표면은 온통 얼음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눈덩이 지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생명의 출현과 함께 산소도 등장합니다. 동시에 이산화탄소는 지층이 형성된 석회암에 갇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존재가 줄어들게 됩니다. 온실가스의 감소는 온도 감소로 이어집니다. 현재 태양은 전체 에너지의 85%만 제공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최대 50도입니다. 물이 얼어붙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회색과 얼음 표면에 더 많이 반사되기 때문에 알베도가 증가합니다. 결빙이 강조됩니다. 지구는 얼음 덩어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상황은 재앙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의 내부층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화산은 CO2를 방출하여 지구가 파괴되는 날까지 얼음 아래에 축적됩니다. 이 CO2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온실 효과를 강조하고 지구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 후 수만 년 동안 지속되는 빙하 해빙 기간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빙하와 해빙 현상은 3억 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발생합니다. 컬럼비아 대륙의 형성과 소멸. 지구는 구입니다. 지구의 지각 운동은 결과적으로 대륙의 구조를 수정합니다. 윌슨 주기라고 불리는 판의 발레는 지각력의 영향으로 일어납니다. 대륙은 종종 초대륙으로 통합되었다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약 22억 년 전 원시 대륙은 컬럼비아라는 초대륙으로 합쳐졌습니다. 남북으로 약 12,900km, 가장 넓은 곳은 4,800km에 달합니다. 6억 년 후 컬럼비아 대륙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마그마 활동과 함께 대륙 균열이 형성되고 확장됩니다. 대륙은 수십만 년 후 완전히 사라집니다. 초대륙 로디니아의 형성과 소멸. 11억 년 전 초대륙 로디니아는 콜롬비아의 여러 파편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고대 북미와 남아메리카의 두 대륙 블록이 충돌하여 형성된 이 초대륙은 당시에 거의 모든 대륙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로디니아는 모래가 쌓인 거대한 녹색 사막 평원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태적 구조와 스트로마톨라이트와 같은 생물학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기의 오존층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는 아직 물에서 출현하지 못했습니다. 수억 년 후 로디니아는 지구 내부의 움직임으로 인해 여러 대륙 덩어리로 분리됩니다. 지구의 대륙 덩어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때로는 함께 그룹화되고 때로는 분리됩니다. 초대륙이 형성되는 동안 지구 내부의 열은 전도에 의해서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는 매우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축적되어 상부 멘틀과 하부 지각의 온도가 모두 상승합니다. 암석의 밀도가 감소하고 표면으로 올라 돔 형태를 취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마그마가 퍼지게 됩니다. 8억 5천만 년 전 슈퍼돔이 형성됩니다. 균열이 생기고 용암이 솟아오르면서 공기의 트렌치가 만들어집니다. 수백만 년 후 물이 참호를 채우고 새로운 바다가 형성됩니다. 지구의 빙하 7억 5천만 년 전 로디니아가 사라집니다. 이전 초대륙의 작은 파편이 적도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넓은 얼음 표면이 확장됩니다. 이 표면은 어두운 바다보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복사를 더 많이 반사하고 냉각이 증가합니다. 지구는 1km 이상 두껍게 얼어붙어 눈덩이 지구가 됩니다. 생명체는 물의 특별한 특성 덕분에 바다 밑바닥에서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물의 온도는 표면에서 최대 4도까지 낮아지지만 밀도와 부피는 증가합니다. 해류를 형성하고 가라앉아 전체 수심에 걸쳐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합니다. 수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면 표면의 얼음이 열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극도로 추운 시기에도 호수나 바다의 바닥은 얼지 않아 일부 생물체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여전히 물속에 갇혀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는 광에 민감합니다. 특정 방사선, 특히 자외선에 노출되면 파괴될 수 있습니다. 6억 년 전 성층권에서 오존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축적되었습니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분자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생명체를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 순간 첫 번째 농도 임계값에 도달하여 오존층이 형성되어 해양 다양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도 15km 상공에 존재할 때 생명체의 발달에 유리한 오존은 특히 우리를 둘러싼 대기 중에 존재할 경우 산화되어 위험합니다. 초대륙 판노티아의 형성과 소멸, 격렬한 충돌로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됩니다. 판노티아는 수백만 년 후 판구주론의 활성기에 해체됩니다. 이 분열은 모든 분열과 마찬가지로 종의 다양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에디아카란의 해양 동물군이 발달한 방식입니다. 부드러운 몸을 가진 다세포 생물은 약 5억 8,500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광물화된 골격이 없는 이 생명체는 에디아카란 동물군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특별한 형태를 가졌습니다. 이 유개체는 원반, 튜브 또는 푹실한 가방처럼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100종만 확인되었습니다. 다세포 생물의 다양화의 첫 번째 출현은 4천만 년 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습니다. 신생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계로 보면 현재로부터 1시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지구 역사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캄브리아기 폭발, 최초의 다세포 존재. 5억 4,100만 년 전, 수백만 년 만에 대량의 다세포 생물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는 거대한 메타조환문과 매우 다양한 동물, 식물, 박테리아 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태종의 특징 중 하나는 광모나 골격 형태의 단단한 조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껍질에 있는 작은 화석이 발견됩니다. 발티카 대륙과 로렌티아 대륙을 갈라놓았던 이아페투스 해협이 판구조론의 충동으로 닫힙니다. 5억 3천만 년 전 칼레도니아 산맥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산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유럽과 미국의 북쪽에 있는 곳에서 솟아오르며 강한 침식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그린랜드, 스칸디나비아, 스코틀랜드, 브리타니, 아레딘의 땅은 현재 매우 가깝습니다. 달은 지구에서 36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3천만 년 후 조수가 빈번하고 강력하며 바다는 매우 멀리 물러나 대륙을 크게 침범합니다. 그때까지 생명체는 액체 매질에 담겨 있었습니다. 4억 8천만 년 전에 결정적인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끼와 이끼를 닮은 식물이 육지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건조에 저항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일부는 부활할 수 있고 다른 일부는 수분 손실을 제한하면서 가스 교환을 허용하는 불친투성 큐티클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가시 덕분에 바위에 달라붙습니다. 이들은 미생물의 분해를 위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멸종. 4억 4,500만 년 전 지구는 생명체 최초의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시대보다 4억 8,500만 년에서 4억 4,300만 년 전인 오르도비스기에는 바다의 온도가 15도나 떨어졌습니다. 45도의 환경에서 번성할 수 없었던 생명체들은 새로운 환경에 반가워했고 약 30도의 바다는 다양한 종의 출현이 현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고 기존 그룹은 다양해집니다. 약 4억 4,500만 년 동안 빙하기의 설치와 함께 상당한 냉각이 발생합니다. 빙하로 인해 해수면이 낮아지고 생명체의 발달에 도움이 되었던 얕은 수역이 사라집니다. 약 1,000만 년 동안 지속되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해양 생물종, 특히 해저에 남아있는 저서 생물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의 길이는 22시간입니다. 4억 년 전 산소와 오존의 두 번째 임계값에 도달하여 최초의 육상 절지동물이 바다에서 빠져나와 점차 대륙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보다 앞선 식물이 그들의 발달에 필요한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 밖으로 나온 동물은 먹이를 찾고 이동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동물은 내부 혈관계가 있으며 물을 먹거나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게 됩니다. 번식은 수중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씨앗을 생산하는 식물, 정자식물은 약 3억 9천만 년 전에 천천히 발달했습니다. 번식을 보장하는 요소는 더 이상 포자가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씨앗은 생식 요소의 이동을 허용하고 종의 번식을 보장합니다. 식물의 번식이 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공중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식물학계의 격변이었습니다. 대봉기에는 대규모 냉각으로 인해 멸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대륙 덩어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산소 부족에 영향을 받습니다. 식물의 증식은 광합성을 위해 많은 이산화탄소를 소비하여 해양 환경의 온도 저하와 무산소증을 유발합니다. 해양 생물종의 75%와 거의 모든 산호초 환경이 사라집니다. 탄소기의 시작. 석탄층이 대량으로 퇴적된 것이 특징인 석탄기의 시작. 대륙 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최초의 큰 나무가 풍부하게 나타나고 매우 다양한 식물이 영속합니다.
브라키오포드가 발달하고 대형 양서류와 최초의 파충류가 발견됩니다. 석탄기의 끝. 새로운 종의 육식성 곰팡이의 출현으로 모든 리그닌이 분해되고 석탄 형성이 끝납니다. 판게아의 형성. 초대륙 판게아는 이전에 모든 육지를 그룹화했던 로르시아와 프로토곤드와나의 충돌로 형성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땅이 판게아에 통합되었습니다. 초대륙은 디귿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중앙에 광활한 산맥이 있습니다. 판탈라사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초승달 모양으로 움푹 파인 바다 테티스를 품고 있습니다. 판게아의 형성은 이전에 많은 해양 생물의 서식지였던 연안 해역의 표면적이 줄어들면서 생명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게아 중부의 땅은 바다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강우 빈도가 감소하여 사막이 되었습니다. 2억 5,800만 년 전, 지구는 행성 규모의 생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례적인 화산 폭발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에메이산은 1에서 2km의 두께로 33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용암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이산화탄소, 수증기, 온실가스, 아황산가스가 방출됩니다. 방출된 입자 때문에 햇빛이 감쇄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배출된 가스와 관련된 잔인한 온난화가 시작됩니다. 원생대 말기, 페름기, 트라이아스의 대위기. 현재 시베리아에서 대규모 확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600만 년 전에 발생한 분화와 판게아 형성의 결과와 함께 누적되어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위기는 지구가 겪은 위기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를 대멸종이라고 부릅니다. 대륙에서는 생물종의 70%가 사라졌고 해양에서는 해양 생물의 95%가 사라졌습니다. 삼엽충이나 단세포 해양 미생물처럼 멸종된 것도 있고 해송이나 양치류, 브라치오포드처럼 멸종된 것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생물 다양성은 다르게 진화했습니다. 2억 3천만 년 전 가장 유명한 화석 동물인 공룡의 지배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엄청난 크기가 특징인 공룡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공룡은 2억 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모든 대륙에서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육상 공룡이지만 일부는 날거나 이족보행, 네발보행, 육식 또는 초식 공룡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공룡은 몸무게가 100톤에 달하고 마이크로랩터와 같은 공룡은 다 크기만 합니다. 그들은 뿔, 볕, 깃털과 같은 모든 종류의 골격과 외피 혁신을 발전시켰습니다. 시조새 파충류는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멸종으로 비워진 생태적 틈새를 가장 먼저 차지했으며 초식동물도 아주 일찍 합류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유럽 전역에 소금 지각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다는 수시로 육지를 침수시켰고 수년에 걸쳐 수백 미터 두께까지 쌓인 소금을 남겼습니다. 소금은 대부분의 다른 암석보다 가볍기 때문에 다른 지질층을 통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맥이 형성되면 가단성이 강한 소금이 포함된 지층이 먼저 변형이 되고 지층이 움직일 때 소금이 제자리를 찾아 지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석에 물, 기름 또는 석유를 더 쉽게 가둘 수 있는 특정 구조를 부여합니다. 운석이 지구를 향해 떨어집니다. 대기권에 진입하면 몇 시간에 걸쳐 파편화된 지구에 폭발적인 충격을 가합니다. 초당 약 20km의 속도로 매우 격렬한 충격이 발생하여 직경 21km의 분화구를 남기고 그 깊이에 있는 암석을 변형시킵니다. 현재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미국 세인트 마틴에서 충돌 분화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2억 년 전 수심이 얕은 해안 근처에서 프랑스에 충돌한 로슈슈아르 운석은 규모 8.2의 지진을 일으켰고 최대 1300km 떨어진 육지를 휩쓸고 지나간 해일을 발생시켰습니다.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멸종. 균열이 시작된 판게아가 갈라져 북미와 아프리카가 분리됩니다. 대서양으로 분리된 두 개의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됩니다. 곤드와나와 로라시아. 지구는 강서정 기후에서 해양성 기후로 진화합니다. 새로운 해양 잔물결이 활성화되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새로운 대륙 표면이 물에 잠기고 생물 다양성이 다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땅으로 인해 개체 간 번식과 유전적 교류의 가능성은 제한됩니다. 개체군은 두 대륙에서 각각 고유한 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대륙의 재편은 해양 생물의 약 20%와 육상 척추동물의 상당수가 사라지는 대규모 멸종으로 이어져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멸종으로 인해 수백만 년의 다른 종들이 출현했습니다. 다양성이 풍부했던 공룡은 이 위기를 거의 겪지 않았습니다. 판게아는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중간 해양 균열이 활성화되어 평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대륙지대는 갈라지고 해안지대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1억 8,2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인한 대규모의 분출과 강력한 메탄가스 방출로 인해 냉각에서 온난화로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미 불균형 상태였던 생명체의 환경에 해류의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냉수와 온수 사이의 교류가 줄어들고 해저의 산소 공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위기는 주로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량 멸종보다는 덜 극적입니다. 다양한 특정 진화적 혁신의 결과로 일부 공룡종은 깃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열의 역할 외에도 다양한 색상의 깃털은 시각신호로 통신을 설치하거나 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운동 역할을 합니다. 일부 공룡은 날기 시작하여 새로운 생태적 틈새를 개척하고 포식자로부터 더 쉽게 탈출하고 사냥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제3기 말 백악기 고생대종의 멸종. 6600만 년 전 인도 서부의 마그마 지방에서 데칸 트랩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용암류가 쌓였습니다. 연속적인 분출로 인해 최대 2400m 두께의 용암층이 쌓였습니다. 후자가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합니다. 다량의 수증기, 이산화황, CO2가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수증기는 흰 구름으로 변하여 강력한 온실가스가 됩니다. 유황증기는 산성비로 변하고 CO2는 온실가스가 됩니다. 유기체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 현재 멕시코에 지름 180km의 충돌 분화구가 생깁니다. 운석의 성분은 대기 중에 흩어져 여러 곳에 떨어지면서 구성에 이상을 일으켰습니다. 풍부한 양의 먼지가 발생하여 햇빛을 차단하고 인공 겨울과 비슷한 거의 영구적인 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백악기 제3기라고 알려진 백악기 고생대 위기는 이러한 후자의 사건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5차례의 대멸종 중 가장 치명적이진 않지만 대륙에 서식하던 종의 6%만 사라졌지만 사라진 조류가 아닌 공룡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양 생물종의 경우 76%가 멸종했습니다. 이러한 멸종은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종들이 사라지면서 작은 포유류와 같은 다른 종들이 다양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암모나이트와 파충류의 세계에서
포유류와 어류의 세계로의 전환은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게아는 분열이 시작될 때 인도를 구성하는 판을 포함하는 로라시아와 곤드나와라는 두 개의 블록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후 핫스팟 화산 활동으로 인도와 남아공이 분리되었고 얼마 후 해협으로 인도와 남아공이 분리되었습니다. 인도는 계속 항해를 계속했고 6,500만 년 전 테티스해를 건너는 도중에 핫스팟 화산을 지나면서 이동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후 인도는 북쪽으로 이동하여 현재의 아시아에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이 격렬한 충돌로 인해 표면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심해에는 버마 에메랄드와 같은 특정 광물이 탄생했습니다. 기후 위기가 발생하면 고온이 발생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생대 에오세 열체대기입니다. 이 사건은 퇴적물에 존재하는 메탄 수화물의 열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대기로 메탄이 대량으로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심해의 온도는 약 5도 상승하여 10도에 도달합니다. 표층수는 약 23도, 북극 지역은 20도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온난화는 탄소 순환을 방해하고 저서성 무척 추동물의 약 40%가 멸종하고 현대 포유류의 주요 주문이 출현하는 생물학적 위기를 동반합니다. 이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최대 1톤에 달하는 냉열 파충류인 타이타노보아가 등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에서는 판 구조론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누비아, 소말리아 판이 갈라져 평균 폭 50km에 6,000km가 넘는 깊은 붕괴고랑인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가 형성되었습니다. (3천만 년) 전 인도는 표류하다가 아시아와 격렬하게 충돌했고 이 충돌의 결과로 거대한 산맥이 남았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대륙 블록이 분출되고 큰 단층이 퍼져 대륙의 중심부를 나누고 두 부분이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 충돌의 결과로 수백만 년 후에 두 개의 반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 차이나입니다. 판 구조로는 티에라 델 푸에고와 남극 사이의 드레이크 해협과 호주와 남극 사이의 테즈메이니아 해협을 열었습니다. 3,500만 년 전 이 해협이 깊어지면서 남극을 열적으로 고립시키는 남극 환극 해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해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소로 인한 온실효과 감소와 결합하여 남극 대륙을 완전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화산암이 쌓여 형성된 아이슬란드 섬은 2,400만 년 전에 바다에서 솟아났습니다. 이 섬의 화산 활동은 북유럽과 그린란드가 분리되던 3천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3,000에서 4,000m 크기의 부조가 있는 수중 산맥의 일부입니다. 카델라는 화산 폭발로 비어진 마그마방의 붕괴에 해당하는 큰 함모를 말합니다. 옐로스톤 칼데라는 1700만 년 전 미국판이 뜨거운 지점 위에 놓이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간헐천의 형태로 열이 배출되는 거대한 분화의 현장인 이 거대한 화산 장치에는 극한의 생활 조건에 적응하는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700만 년 전 알려진 가장 오래된 호미닌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투마이. 35만 세대가 넘는 세월이 그를 우리 시대와 분리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완전한 골격은 320만 년 전일 것입니다. 루시라는 이름의 여성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뼈 52개, 여성으로 20세 정도에 사망했습니다. 키는 약 1.1m, 몸무게는 25kg입니다.
두개골 골격에 따르면 이족 보행이 가능하며 수목 생활에 적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현대인의 조상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우리 혈통의 사촌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제4기 빙하. 제4기 빙하기는 26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도 가장 최근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빙하와 호모 속의 진화적 방사선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적어도 17번의 빙하기가 서로 이어졌고 그 사이에는 간빙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기후변화는 환경의 멸종과 제식민지와의 주기를 생성하고 종을 다양화합니다. 대륙에는 빙상이 형성되어 빙하 침식 현상을 통해 지형을 형성합니다. 파나마 지역이 폐쇄된 후 밀주대 교류라고 불리는 포유류의 남미와 북미 간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고슴도치, 개미앗기, 아르마딜로는 북쪽으로 이동하고 말, 사슴, 코끼리, 너구리는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현상은 처음에는 상당히 균형을 이룹니다. 100만 년이 지난 후에도 북쪽 포유류는 계속 살면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남쪽에서 온 포유류는 멸종하거나 그 수가 줄어듭니다. 250만 년 후 북쪽 포유류의 10% 미만인 남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남쪽 동물군의 절반은 북아메리카 원산입니다.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족 보행 호미닌 속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호모 속입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24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이 속의 첫 번째 대표종입니다. 그 후 여러 종들이 여러 대륙에 분포하게 됩니다. 호모 루돌펜시스와 호모 에르가스터는 아프리카에서만 유래했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유라시아 전역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속적인 이족보행, 두개골 용량의 증가, 장례식이나 예술적 창작물과 같은 문화 활동이 특징입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등장.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에 등장하지만 이후 유라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을 정복합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조각 기술을 향상시켰습니다. 인간의 필요와 지역생활 조건에 크게 적응했기 때문에 인류 혈통에서 새로운 행동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호모 속 대표자들은 불을 가축화하기 훨씬 전부터 번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을 사용했고 자연적으로 불을 이용했습니다. 100만 년 전 호미니는 불을 사용했고 불의 모든 이점을 누렸습니다. 우선 불은 더 나은 맛을 위해 요리에 사용되었고 음식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불은 또한 야생동물이나 개체군 간의 보호 무기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불이 제공하는 열과 빛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생활의 시작을 여는 문을 열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실종. 호모 에렉투스는 도구 덕분에 큰 발전을 이뤘지만 혁신과 적은 능력은 지구에서 스스로를 유지하고 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 호모는 약 25만 년 전에 인류의 역사에 등장합니다. 유럽에 처음 등장한 호모는 이후 유라시아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보다 신체적으로 더 작고 거대합니다. 안와 위의 뼈가 두꺼워지고 이마가 후퇴하며 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보다 큰 뇌는 지적 능력 측면에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어느 시점에서 번식할 정도로 가까웠음을 시사하는 유전적 유산의 일부를 현대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현대인의 등장. 인류의 혈통은 수십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으로 차별화됩니다. 그는 현재 호모 속의 유일한 대표자입니다. 생리적 관점에서 볼 때 둥글고 부피가 큰 두개골, 아나 위 돌출부, 두드러진 턱, 마이너스 발달된 필로시티로 구별됩니다. 지상에서의 보행 모델은 완전히 이족 보행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또한 사회적 관계의 존재와 복잡한 조음 언어, 그리고 옷을 입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그는 자연을 길들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최초의 매장은 10만 년 전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을 단순히 버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묻었습니다. 문서화된 매장 기록의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매장 대상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매장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개골 상자의 보존 상태가 나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전에는 친척의 서식지에 보관되어 더 좋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직경 약 20m의 철 운석 파편이 시속 5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애리조나주에서 지구로 추락했습니다. 유성 분화구라는 이름의 충돌 분화구는 지름이 1km가 조금 넘고 깊이가 거의 200m에 달합니다. 충돌 시 방출되는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1억 5천만 톤의 암석이 분출되어 26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퍼집니다. 충격파는 반경 15km의 모든 것을 휩쓸고 분쇄합니다. 이 지역은 1년 안에 유기체에 의해 재건될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실종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크로마뇽이라는 별명을 가진 현대인 그룹이 도착한 후에야 서서히 사라졌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자원 착취를 위한 영토 경쟁이 일어나고 폭력적인 갈등이 이어집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사냥을 위해 개를 길들이는 것은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지는 것과 일치하는데, 이는 개가 먹이를 찾는 데 있어 첫 번째 사람에게 강력한 이점을 제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4기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동식물이 발달했습니다. 일부 인류는 정착하여 도자기, 도예, 농업, 사육과 같은 새로운 활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르단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에 의해 관계되는 중동의 지리적 지역인 비옥한 초승달에서 가장 오래된 농업이 발전했습니다. 사회는 이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서 더욱 복잡하고 위계적이며 조직화되었습니다. 9,000년 전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보스포러스 해협이 형성되었습니다. 마르마라 해에 물이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수심 30에서 100m의 담수호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인 사하라 사막은 기원전 6,000년 전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선사했습니다. 8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사하라 사막은 당시 녹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열대 사바나처럼 가젤, 하마, 코끼리가 호수 주변에서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이 시기는 사하라 사막이 경험하게 될 마지막 녹색기, 즉 수변 아프리카 시대로 풍부한 강우량이 이 지역을 적시는 간빙기의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전 5,500년부터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비가 드물어집니다.
모래가 점차 사하라 사막 전체를 덮고 열대종들이 사막 환경에 적응한 종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5,500년) 전 농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현재를 넘어서는 기억 체계를 찾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사시대의 종말과 역사의 도래를 알리는 문자가 등장합니다. 기원전 3500년경 최초의 문자 흔적이 발견된 곳은 오늘날 이라크 중심부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한 역사적인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석판을 사용해 소유자의 이름과 물건의 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알파벳을 기반으로 한 문자와는 거리가 먼 가장 오래된 지원은 픽토그램과 표의 문자와 같은 기호 형태입니다. 점차 수메르인들은 더 발전된 문자, 즉 쐐기가 서로 맞물려 기호를 탄생시키는 서령 문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원전 14세기에 이르러서야 각 부호가 하나의 문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52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문자가 등장하는 것은 몇 세기 전이지만 다른 민족들도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롤이나 가죽의 상형 문자를 개발했습니다. 이 비유적 문자 체계는 식물, 동물 또는 인간과 신의 형상과 같은 사물을 나타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은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보고 최초의 달력을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집트인들은 홍수의 시작이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보이는 날과 일치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날을 한 해의 첫날로 정하고 시간을 통제하고 농업에 리듬을 부여하기 위해 세 계절로 나누었습니다. 이 달력은 불완전했지만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 개혁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4400년 전 현재 영국 남부에 위치한 스톤헨지 유적지가 설립되었습니다. 태양 숭배의 성지이자 장례식 기념비이자 천문대인 이 유적지에서는 기원전 2400년에 지름 33m의 완벽한 원 형태의 대형 돌을 최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기념물은 천문학적 지식을 활용하며 무엇보다도 태양의 위치를 관측하여 태양력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600년 전 에게에 위치한 산토리니 화산이 폭발합니다. 화산에서 깨우는 데는 겨우 100년이 걸립니다. 이 폭발은 불타는 구름의 형태로 최대 63제곱킬로미터의 마그마를 생성합니다. 부석과 재가 900km 주변으로 투사됩니다. 폭발로 섬이 파괴되고 화산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칼데라가 형성되고 거대한 쓰나미가 지중해 동부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기원전 400년 최초의 사상가가 지구가 움직이지 않으며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천문학자이자 수학자, 철학자인 크로톤의 필라우스는 지구를 태양과 달리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 중심부를 중심으로 자전하는 행성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태양계 중심체계의 아버지입니다. 그에게 태양과 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5개의 행성은 이 중심부를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베수비오의 가장 유명한 화산 폭발은 서기 79년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기화된 마그마에 물이 접촉하여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용암 마개가 분쇄되어 파편이 30km 이상 높이로 분출됩니다. 매 시간마다 15cm의 재와 부석이 쌓여 자체 무게로 붕괴되어 화쇄 구름으로 떨어질 때까지 쌓입니다. 다양한 폭발이 발생하여 헤르쿨라네움과 폼페이가 파괴되었습니다. 화산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1257년 인도네시아 롬복 섬에서 사말라스 화산이 분화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파괴적인 화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산 폭발 후 화산재가 태양 광선을 반사하여 기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 짧은 냉각은 인구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1543년 우주와 그 안에서 지구와 인간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합니다. 과학적 방법과 철학이 지구 중심적 우주관에서 태양 중심적 우주관으로 진화합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작품은 13년 전에 완성되었지만 교회와 국가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판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진정한 참신함은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태양계의 중심에 놓고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세계의 표현을 변화시켰습니다. 수학은 이제 우주의 물리법칙을 설명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는 계속 움직입니다. 1960년 5월 22일 발디비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진도 9.5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약 18m 깊이의 칠로의 블록 아래에서 나스카판이 미끄러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해저가 6m나 상승하면서 칠레 전역에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쓰나미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하며 10에서 12m 높이의 파도와 함께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그 쓰나미는 일본 해안, 뉴질랜드, 사모아, 필리핀, 마르케사스 제도까지 도달했습니다. 칠레 해안은 크게 변형되었고 대지진으로 인해 약 4,000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후인 1960년 5월 24일 칠레 남부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코르동쿨레 화산이 25년 이상 활동하지 않다가 폭발했습니다. 2억 세제곱미터의 용암이 분출되었고 6천만 세제곱미터의 테프라가 공중으로 분출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지구. 오늘날의 지구는 태양계에서 직경과 질량 기준으로 5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지구는 365일 동안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23도로 기울어진 자전축은 사계절의 퍼레이드를 일으킵니다. 유일한 자연 위성인 달은 달로부터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암석권을 구성하는 지각판은 매년 몇 센티미터씩 계속 움직입니다. 표면의 71%는 바다, 호수, 강 등의 형태로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극지방은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79억 명 이상의 인구가 지구에 거주하며 지구의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진화 역사는 팽창과 대량 멸종의 시기로 점철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한때 지구에 살았던 종의 99%가 현재 멸종했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길고 조용한 강과 같지 않습니다. 자연의 힘은 우리의 푸른 행성에 휴식을 주지 않았고 매번 평형을 깨뜨렸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활동은 자연의 힘에 더해져 생물 다양성 손실, 기후위기, 생태계의 과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지질 현상의 일부에 불과했다면 오늘날 인간의 활동은 지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그 연속은 여전히 매우 길어 보이며 우리의 지식으로 특정 사건을 예측할 수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역사를 12시 방향으로 기록했으며 다이얼의 두 번째 부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래에 뵙겠습니다.